1884년 미노네토라는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폭풍을 만나서 침몰하게 되었고, 배에 있던 선원 4명은 구명보트를 타고 약 19일간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구명보트에는 식량과 물이 거의 없었어요. 며칠 동안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비스킷이 조금 있긴 했는데 이것도 3, 4일 지나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직 버텨야 할 날은 열흘도 더 남았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선원들은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선장이었던 더들리는 어떻게든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 다 죽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 와중에 선원들 중 가장 어렸던 리처드 파커가 가장 먼저 몸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커는 극심한 갈증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바닷물을 마셔버려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장은 리처드 파커를 먹어야겠다는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선원들은 리처드 파커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먹음으로써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인육을 먹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살인을 했다는 문제도 있어서 법학과 윤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사례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례의 도덕적 문제보다도 이렇게 인육을 먹는 게 괜찮을지, 역사에서 식인을 했던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식인 행위는 영어로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콜럼버스와 함께 카리브해에 도착한 탐험가들이 그곳에 살던 식인 풍습을 가진 원시 부족들을 보고 조롱하기 위해 썼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곧 식인을 의미하는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식인 풍습의 사례는 역사적으로 종종 있는데요. 아즈텍 문명에서는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신에게 산 사람을 바치고 그 이후에 그 시체를 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포레족은 가족이 죽으면 여성들과 아이들이 죽은 사람 시체를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몸을 먹음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도 함께 섭취한다고 생각했고, 죽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식인 풍습이 인류 역사에 빈번했다고 할 수 없는 게, 일상처럼 식인을 하는 집단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인을 했던 집단은 대부분 종교나 사회 문화적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식인을 했어요. 자연에서는 사마귀 암컷이 수컷을 먹는다든지 구피들이 자기 새끼를 먹는다든지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인간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일상적인 식인은 없었던 걸까요? 우선 식인은 인간의 생존에 매우 불리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돼지나 소 같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매우 적습니다. 60kg 정도 되는 사람을 먹는다고 했을 때 20명이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 매머드를 한 마리 잡으면 20명이 2달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으로 인간보다 매머드를 잡는 게 훨씬 이득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은 지능이 높아서 사냥하기에도 힘듭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로 매머드나 돼지, 소를 잡는 게 나았어요. 그리고 만약 사냥해서 먹은 인간이 다른 부족 사람이라면 다른 부족 사람들이 복수할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위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병 감염의 위험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인데요. 아까도 잠깐 소개했던 포레족은 장례 후에 시신을 성별 상관없이 모두가 먹었지만, 남자는 주로 살을, 여자와 아이들은 프리온이 많이 포함되는 뇌 조직 등을 위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포레족의 여자와 아이들은 아주 희귀한 질병을 얻게 돼요. 처음에는 팔다리가 떨리고 전신에 경련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점차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시작되고 대부분이 100일 안에 사망했어요. 이렇게 몸이 떨리면서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를 쿠루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쿠루라는 건 떨린다는 뜻이에요. 이후에 과학자들이 죽은 포레족 사람들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 뇌가 기생충에 파먹힌 것처럼 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포레족 사람들이 쿠루병이라고 부르던 이 병은 사실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CJD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세균도 바이러스도 아닌 변형된 단백질인 프리온에 의해서 발병하게 됩니다. 프리온은 단백질의 프로틴과 바이러스의 비리온을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이 프리온은 생체를 감염시키지만 번식도 안 하고 아무런 생명 활동도
안 하는 물질입니다. 프리온은 세균과 바이러스와는 달리 끓이거나 삶아도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식인을 하면 시체의 몸속에 있던 프리온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면서 인육을 섭취한 사람의 정상 단백질 구조를 프리온 단백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변형된 프리온 단백질은 본인과 똑같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끊임없이 복제하게 되고, 이 때문에 뇌는 비정상적인 단백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다가 결국에는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쿠루병에 걸렸던 포레족은 모두 뇌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죠. 즉 포레족은 CJD에 걸려 사망한 인간을 먹음으로써 CJD가 계속해서 전염되었고, 그 결과 약 2,000명 이상의 포레족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는 운이 나쁘면 진짜 단 한 점의 고기만으로도 100일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인간의 식인 풍습과 식인이 왜 이어질 수 없었는지 말씀드려봤는데요. 식인을 도덕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니까 신기했던 점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흥미로운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던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